어제나 오늘이나 이 사이에 약초 필링을 받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 나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 지금 내 피부의 변화가 맞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비 약초 필을 하실 분 혹은 하고 나신 분 모두 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체형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드리는 필라뷰티랩 신디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관리실에서 받으실 수 있는 필링의 종류와 특별히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약초 필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약초 필링을 받고 오셨는데 얼굴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나 이거 제대로 받은 거 맞아? 내 피부 괜찮은 거 맞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샵에서 필링을 권유받으셨거나 아니면 임상사진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는데 받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필링이 뭔가요? 필링은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앞당겨서 피부의 사세포를 제거해 피부 결을 말끔히 하는 시술을 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턴오버 주기라고 했죠. 이 턴오버 주기는 뭐냐면 우리 피부에는 각질 형성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들어져서 점점 더 자라나서 피부 표면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시간, 이걸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 주기가 정상 피부를 기준으로 해서는 28일이 걸려요. 그렇다면 우리의 피부가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면은 이 주기는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의 기본은 이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필링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이저. 레이저는 피부에 빛을 쏘는 거예요. 피부에 빛을 쏘는데 열 에너지를 전달하여 화상을 입히는 시술이 레이저입니다. 그러면 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이 물질에 따라서 레이저의 종류가 정해지는데 원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저는 대부분 색소나 흉터 이런 데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든 시술이 그렇듯이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제가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레이저 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지우개처럼 지워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색소가 남아서 더 후회하시기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흔히들 많이 쓰시는 스크럽. 스크럽은 이 알갱이처럼 생긴 물질을 물리적인 자극으로 피부를 필링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하바하 성분인데요. 이 아하바는 산이 들어간 화학적 박피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초 필링입니다. 약초 필링은 미세 약초침이에요. 약초침은 그 원료가 청정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면 동물의 척골뼈에서 추출한 원료를 잘 정제하여서 미세침으로 만드는데요. 이 미세침을 피부에 도포를 하면 이게 피부에 정말 침이잖아요. 침. 그러면 우리 몸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인식을 하고 정상화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뇌에서 피를 보내요. 피를 보내면 혈류량이 증가하겠죠. 이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뜻은요, 혈액 안에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질 형성 세포가 아까 28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각질 형성 세포들이 갑자기 먹을 게 많아진 거예요. 먹거리가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배 터지게 먹고 28일이나 걸리는 길을 단 이틀, 3일 만에 확 올라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필링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피부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사이에 약초 필링을 받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 나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 지금 내 피부의 변화가 맞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비 약초 필을 하실 분 혹은 하고 나신 분 모두 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피부 이야기를 할 텐데요. 피부는 세 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졌어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이 세 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피부의 두께가 1.2mm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한 두께랍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는 화장품을 사용을 할 때도 표피에 침투가 되죠. 그러면 이 표피는 피부에는 0.5mm예요. 표피는 0.5mm밖에 안 돼요.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부위인 눈가는 0.4mm, 가장 두꺼운 손, 발 1.6mm예요.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표피의 두께는 0.5mm. 그러면 모공은 어느 정도 지름이 될까요? 모공은 20에서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우리의 표피는 0.5mm라고 했잖아요. 약초 필링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0.2에서 0.5mm랍니다. 거의 표피까지 심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생긴 거는 0.5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꾹꾹 눌러줘요. 약초 필링을 받으면 계속 원장님들이 계속 막 이렇게 눌러요. 너무 아픈데. 그 이유가 진피를 자극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진피의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양은 줄 수 있어요. 약간 파도처럼 우리가 영양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세 약초층이 들어가면 굉장히 따가운 이유가 그 이유고요. 지름은 0.5에서 0.10 마이크로미터예요. 굉장히 잘 모공에 쏙쏙 들어가게끔 잘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이제 약초필은 이렇게 피부에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메커니즘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약초필을 먼저 피부에 도포를 하면 따가워요. 많이 따가워요, 솔직히. 그리고 피부 재생을 유도를 하려면 따가워야지 얘네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따갑긴 하더라도 효과가 워낙 좋아서 조금 참고, 그래 이거 잠깐만 참고 피부야 좋아져라, 이런 마음으로 참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따갑고요. 이제 혈류량이 증가가 한다고 했잖아요. 피부는 이물질이라고 인식을 해서 피부를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 혈액이 몰리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겠죠. 굉장히 붉어져요. 그리고 열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시 하나가 박혀도 되게 땡땡 붓고 아프고 따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피부에서는 체온 조절 기능이 있어요. 체온 조절 기능이 있어서 모공을 열어버려요. 열면 피부의 열이 밖으로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공이 열리면 동시에 피지샘에 있었던 이 피지들도 밖으로 나올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초필을 하고 나면 피부가 번들번들해요. 번들번들 하다가요, 갑자기 또 시간이 지나면 엄청 극강의 건조함을 느끼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세포들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각질 형성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먹을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안에 있는 수분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재생이 촉진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여름에 피부 해수욕장 갔다가 피부가 다 타버리고 막 각질이 벗겨질 때 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가려운 거 경험해 보셨죠? 각질이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느끼시는 자각증이거든요. 그래서 간지러움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는 각질이 탈락이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꼭 그래야만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요. 너무 간지럽거나 아니면 얼굴이 너무 붉거나 따갑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 중에서는 필링하면 너무 건조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건조한 이유가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가 빨리 재생 주기를 촉진하고 새로운 피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수분을 끌어당겨서 빨리 각질이 탈락이 되고 새로운 애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초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약초 필링을 하면 대부분 샵에서 시술을 받으시면 이제 안내되는 주의사항들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열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매운 것도 드시면 안 되고 격한 운동이라든지 뭐 땀 흘리면 안 되고 찜질방 안 되고 사우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거는 그냥 피부에 열을 가하지 마세요예요. 두 번째는요,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를 아까 전에 세포들이 물을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재생이 될 때는 물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5배는 많게 물 마셔주시면 그래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스크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부가 이게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성분이 충돌되지 않는 마스크로, 이 마스크팩을 선정을 할 때도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샵에서 필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으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생크림은 필수입니다. 재생크림은 필링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필수가 되겠죠. 크림은 외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제가 피부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이 또 지출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조차도 불편해서 저는 그냥 저희 고객님들한테 재생크림은 쓰셔야 되는데 고객님이 알아보셔도 되고, 저는 저희 필라뷰티랩 스마트 스토어 링크 드리고 다른 데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필링이라는 것 자체가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치면 겉옷을 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알몸으로 있는데 안 입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크림은 피부 외투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필수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약초 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약초 필링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턴오버 주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당겨주어서 피부 개선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턴오버 주기가 정상화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피부 문제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필링은 하면 예민해지는 거 아니야? 필링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피부 에스테틱 전문 샵이나 아니면 피부과에 가셔도 모든 시술들이 대부분 이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맞춰져 있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약초 필링 같은 경우는 필링 중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피부 문제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필링의 메커니즘이나 피부의 기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피부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필링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리가 그렇겠지만요.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있어요. 필링의 부작용, 이 약초 필링의 부작용은 잘못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혹은 헤르페스라든지 뭐 이런 피부의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정확하게 판독을 하고 이 피부가 필링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이 필링의 농도라든지 이 필링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 에스테티션의 기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라뷰티랩에서는 안전한 제품으로 정확한 피부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작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